수형도라고 한 거 기억날 거야. 그 1일 때 이렇게 6가지. A 주사위가 2일 때 B 주사위도 1 나올 수도 있고 2 나올 수도 있고 3, 4, 5, 6도 6가지. 3일 때도 6가지.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총 몇 가지가 되냐면 1일 때 6가지, 2일 때 6가지, A 주사위가 3일 때도 4일 때도 5일 때도 6일 때도 다 6가지, 6가지, 6가지니까 총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36가지 경우가 나온다. 그죠? 이런 걸 수영도라고도 해요. 기억날 거야. 중학교 때 지금 배운 것들을 정리해주는 거야. 그런데 36가지보다 더 많은 경우는 이렇게 하기도 힘들단 말이지. 그래서 똑똑한 수학자들이 뭘 만들어냈냐면 합의 법칙이라는 것과 곱의 법칙이라는 걸 만들어냈어. 합의 법칙은 말 그대로 더하는 거고, 곱의 법칙은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야? 곱하는 거야. 그러면 어떨 때는 더하고 어떨 때는 곱하냐? 요거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합의 법칙은 사건과 사건, 뭐 두 사건이든 세 사건이든 마찬가지야. 두 사건이라고 할게요. 그럼 두 사건에서 두 사건이 짝을 이루지 않을 때, 사건과 사건이 서로 짝을 이루지 않을 때는 합의 법칙이라는 걸 쓰고, 그러면 두 사건이 짝을 이룰 때는 무슨 법칙? 곱의 법칙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도대체 짝을 이루는 건 뭐고 짝을 이루지 않는 건 뭐냐면 예를 통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요. 일단 A 도시에서
가서 울면하고 볶음밥 먹고 싶어요. 그럼 이게 하나가 되는 거라고. 왜냐면 아빠가 면 하나, 밥 하나 각각 하나씩 고르라고 했으니까 이게 짝을 이뤄서 한 가지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뉴 두 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 고른 것 자체가 한 가지 경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짝을 이룬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곱해져서 실제로 몇 가지 경우가 생겨? 6가지가 되는 거 맞죠? 왜? 짜장면일 때 볶음밥, 잡채 둘. 짬뽕일 때 볶음밥, 잡채 둘. 울면일 때 볶음밥, 잡채 둘. 둘둘둘 6가지 맞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저런 걸 이렇게 일일이 다 그려볼 거나 따져볼 게 아니라 곱해 법칙인지 합의 법칙인지를 잘 캐치해서 더하고 곱해가지고 빨리빨리 구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주사의 경우도 A 주사위, B 주사위 아까 던질 때 36가지라고 했잖아. 주사위 한 개 던지면 6가지죠. 얘도 6가지죠. 진짜가 이룰까 안 이룰까? 내가 여기서 2 고르고, 그러니까 A 주사에서 2 나오고 B 주사에서 만약에 3 나왔어. 그럼 물론 숫자는 2개가 나오지만 이게 짝을 이뤄서 한 가지 경우가 되는 거라고. 그걸 캐치하면 아 짝을 이뤘으니까 곱하면 36가지가 되는구나. 수영도 그릴 필요가 없어. 빨리 할 수 있지. 근데 이렇게 말해도 어려워하는 친구는 또 어려워해.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렇게 단어를 가지고도 설명하시는데 이건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닌데 정 모르겠다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단어 중에 문장 중에서 또는이나 뭐뭐 이거나라는 말이 나오면 합의 법칙 그리고 동시에 뭐뭐와 같이 둘 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고배 법칙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이 단어 안에 짝을 이루지 않는다는 말이 나와. 뭐냐면 또는이라고 했을 때 봐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A 학생 또는 B 학생 앞으로 나와. 그럼 보통 어떻게 돼? 두 친구가 같이 안 나오죠. A가 나오거나 또는 B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둘이 짝을 이루지 않는단 말이야. A만 나오거나 B만 보통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또는이라는 단어 자체가 두 친구가 짝을 이루서 나오지 않는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나와도 합의 법칙을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이번엔 그리고 동시에 이런 거니까 A 그리고 B 친구 다 동시에 앞으로 나와. 모두 나와. 모두도 있지. 둘 다 모두 이런 것들. A 그리고 B 앞으로 나와. 그럼 어때? A, B 모두 같이 나오지. 둘이 짝을 이뤄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다 짝을 이룬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나오면 고배 법칙, 이런 단어가 나오면 합의 법칙이야. 그런데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은 이런 단어가 안 나오지 잘. 그러니까 이 단어 갖고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따지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로 비추인데 그래도 모르면 단어를 가지고도 생각을 해보라고.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풀기 전에 요걸 한번 예를 들어 볼 건데 이게 합의 법칙을 이용하는 건지 고배 법칙을 이용하는지 한번 잘 따져보세요. 이제 이거를 확실히 이해한 친구는 지금 내가 드는 예시를 듣고 웃을 수밖에 없어. 안 웃는다 그러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야. 내가 어떤 친구가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상의 옷을 코디해서 입고 나갈 건데 긴 팔, 상의 긴 팔이 있고 반팔이 있어. 그리고 바지는 긴 바지, 반바지, 그다음 뭐 이런 거 똥싼 바지라고 하나? 똥 이렇게 싸가지고 그냥 옛날에 요즘에 유행을 안 하는데 배기 팬티라고 하는 뭐 이런 게 있었어. 되게 똥싼 바지. 그 다음에 신발은 뭐 아니다. 모자를 할게. 모자는 이렇게 야구 모자 있어. 요거랑 번거지 모자인가 뭐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이제 다 착용을 해야 되는 거야. 뭐 모자 안 쓰고 이러면 안 돼. 모자 중에서 하나 고르고 이렇게 할 건데 모자는 고를 수 있는 경우가 2가지고 상의는 3가지고 하의도 3가지가 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모자 2가지, 상의 3가지, 하의 3가지를 만약에 내가 더했어. 8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 8가지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여기서 웃을 포인트인데 이 8가지를 만약에 이걸 더했잖아. 그러면 외출할 때 이 중에 하나만 고르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모자만 쓰고 나머지 안 입고 외출하는데 모자 쓰고 나머지 다 빨개 벗고 가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게 한 가지 코디라고. 왜냐면 더하기는 짝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모자 쓰고 긴 팔 입고 긴 바지 입고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만 고르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합의 법칙을 쓰면 하나만 고르는 거니까 모자만 쓰거나 아니면 반바지만 입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걸치고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모자 쓰고 긴 팔에 긴 바지를 코디했다. 그럼 이건 물론 고른 건 세 개지만 이게 짝을 이뤄서 한 가지 경우가 되는 거라고. 코디하는. 그러니까 이럴 때 모자에서 고를 수 있는 거 두 가지, 상의 세 가지, 하의 세 가지고 요게 짝을 이뤄서 한 가지가 될 때, 즉 짝을 이룰 때는 곱의 법칙과 곱하면 몇 가지 코디를 할 수 있는 거야? 총 18가지 코디 방법이 있지. 뭐 야구 모자에 긴 팔에 뭐 반바지를 입는 경우 하나, 또 야구 모자에 반팔에 반바지 입는 경우 하나, 이렇게 따지면 총 18가지의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개념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제 요걸 가지고 한번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187쪽입니다. 187쪽. 필세제 1번을 한번 좀 볼 건데요. 필세제 1번.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가 있대. 이 100장의 카드에서 몇 장을 뽑을 때? 한 장을 뽑는다. 한 장을 뽑을 때 1번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문제를 마저 쓸게요. 2번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라고 또 썼고요. 3번 100과 서로 소인 카드가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12의 배수는 12, 24 이렇게 다 셀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100장의 카드가 100가지 있잖아요. 걔를 12의 배수면 12로 나누면 돼. 그럼 8번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12의 배수는 100장의 카드 안에 8번 들어간다는 거는 12 배수가 8가지가 나온다는 거야. 12, 24, 36 이렇게 세보도 되지만 그럴 필요가 없지. 13의 배수도 마찬가지겠지. 100을 뭐로 나누면 되겠어? 13으로 나누면 7번 들어가. 37에 22 이렇게. 그쵸? 그래서 13의 배수는 100장의 카드 중에 7개가 있단 말이야. 7가지. 그쵸? 근데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8가지와 7가지를 뭐 해줘야 되겠다. 더해야죠. 왜냐면 또는이라는 거는 두 개를 고르는 게 아니잖아. 여기서 12 고르고 여기서 13을 고르서 한 가지가 아니라 둘 중에 또는이니까 12 고르는 경우 13을 고르는 건 따로따로란 말이야. 짝을 이루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합의 법칙을 썼단 말이지. 그쵸? 그리고 나서 끝이 아니라 만약에 12의 배수와 13의 배수가 공통인 게 있다면 거기서 공통인 배수, 공배수만큼을 빼줘야 돼. 근데 100장의 카드, 이 1부터 100 중에서 12의 배수와 13의 배수를 같이 만족하는 건 없잖아. 그치? 공통인 게 여기서 없기 때문에 뺄 거 없어. 그래서 얘는 더해주면 15가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또 역시 또는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 짝을 이루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12와 13을 뽑았으면 이게 한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한 가지니까 두 가지로 치는 거지. 그치? 그 다음 이번에 2의 배수가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야. 100을 2로 나누면 50가지가 되는 거고 100을 5로 나누면 20가지가 되기 때문에 2의 배수 50가지, 5의 배수 20가지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지. 그 다음 반드시 뭐가 있어? 공통인 게 있으면 공통인 거를 빼야 돼. 왜냐면 2의 배수 중에 10 있죠. 5의 배수 중에 10 있죠. 이 50가지와 20가지를 그냥 더하게 되면 2의 배수 10과 5의 배수 10을 따로따로 두 번 친 거야. 원래 10이라는 건 한 번만 써주면 되는데 여기서도 10 써주고 여기도 10 써줘서 두 번 친 거기 때문에 겹치는 게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50하고 20을 더한 거에서 공통인 거. 2의 배수와 5의 배수는 공배수가 뭘까? 최종 배수는 10의 배수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10의 배수가 지금 두 번씩 더해줬기 때문에 100까지 10의 배수가 10개 있거든. 그래서 공통인 거 몇 개? 10개를 빼줘야 되겠지. 그래서 답은 몇 가지다? 60가지 경우가 생기다 이런 얘기지. 공통인 게 없으면 그냥 더하고 공통인 게 있으면 공통인 걸 빼주면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차이점이고요. 이제 100과 서로서 좀 들어갈 건데 서로서라는 건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야. 2하고 5하고 서로서죠. 왜냐면 2의 약수는 1이고 5의 약수는 1 오니까 공약수가 1밖에 없을 때 우린 두 수를 뭐라고 한다? 서로서라고 한다고. 그러면 100과
100과 소수인 거를 1부터 100까지를 일일이 따져서 해야 되면 너무 힘들잖아. 그런 뜻은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100이란 놈을 소인수 분해할 건데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거든. 소인수 분해. 소수로만 나누는 거야. 2, 50. 또 50은 소수가 아니니까 또 소수로 나눠. 25. 또 2로 안 나니까 5로 나누면 5, 5, 25. 이렇게 100을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내면 돼.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죠. 5는 소수니까 더 나눌 필요가 없어.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100이란 말이야. 근데 1부터 100까지의 카드 중에서 100과 소수인 걸 그럼 어떻게 해요? 100을 왜 소인수 분해했냐면 100은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100이란 놈은 2를 갖고 있기 때문에 2의 배수의 피가 흐르고 있어. 몸 안에. 쉽게 말하면 100이란 놈은 2의 배수를 2를 갖고 있기 때문에 2의 배수가 된 거야. 그 다음에 100은 5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5의 배수도 될 수 있는 거야. 숫자 100은. 그러니까 100과 서로소가 되려면 적어도 서로소가 되는 놈들은 뭐의 배수가 안 돼야 돼? 2의 배수도 안 돼야죠. 100이 이미 2의 배수기 때문에 2나 4 이런 것들은 100하고 서로소가 될 수가 없지. 공통인 게 1 말고 2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소가 되려면 100과 서로소가 되려면 2의 배수가 안 돼야 돼. 그리고 뭐도 안 돼야 돼? 5의 배수도 안 돼야지. 5 같은 거나 10이나 15, 25 다 100하고 공약수가 1 말고 다른 수가 생기기 때문에 5의 배수도 안 돼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경우의 수나 확률 같은 경우는요. 집합하고 연결되는 게 꽤 많거든. 그래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1부터 100까지 100장의 카드가 지금 있는 거잖아. 이걸 전체로 보세요. 이 중에 여기 2의 배수들의 집합이 있다고 하자. 2의 배수. 여기는 5의 배수가 있다고 쳐볼게.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2의 배수도 안 돼. 그리고 5의 배수도 안 되는 거니까 사실은 이 바깥쪽이 되는 거거든. 이해됐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 바깥쪽이니까 1부터 100까지는 총 100가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한 장씩 뽑는 거. 그치? 거기서 뭘 빼줘야 돼? 여기 부분이 바로 뭐냐면 2의 배수 또는 합집합이잖아. 그치?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아까 2번에서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나온 거야. 그래서 이게 60가지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뭐가 되겠어? 답은 40가지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도 집합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나오니까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공약수가 1밖에 없다고 해서 이거 1부터 2, 3, 4를 써서 비교해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 알겠지? 꼭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 볼게요. 이제 188쪽에 필수의 2번입니다. x 플러스 2y 플러스 3z는 11일 때 담을 만족하는 자연수 xyz가 있대. 이거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고 돼 있대. 이것도 뭐 xyz 했다가 숫자를 일일이 더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여기서 원하는 건 그게 아니고 자연수는 1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야. 그럼 x에다 1 넣었을 때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고 이 대입을 할 때 어디다 대입해도 상관없지만 조금 더 편하게 하고 싶으면 미지수에다가 큰 수를 곱한 거에다가 숫자를 넣는 게 좋아. 그래야 곱하기 3을 하면 크게 없어져가지고 계산이 편한데 x에다 1 넣으면 이렇게 찔끔찔끔이니까 막 분수도 나오고 되게 지저분해지거든. 그래서 대입을 만약에 할 거라면 큰 수를 곱한 쪽에다가 대입을 한다. 거기 조금 더 편해. 한번 볼게. z가 1부터 이제 자연수니까 그럼 z가 1이면 1루면 x 플러스 2y 3이잖아. 3 넘어가면 빼기 3이니까 8이 된단 말이지. 이렇게 쓴 다음 다시 자연수니까 또 x, y에다 숫자 넣을 거 아니야. 그 y에다가 1부터 넣자고. y는 2를 곱했으니까. y가 1이면 2지. 6. y가 2면 4죠. 4. y가 3이면 6이니까 x는 2. 4면 0이지만 0은 자연수가 아니었대. 그래서 몇 가지? z가 1일 때 이렇게 세 가지인 거지. 얘를 굳이 순서쌍으로 쓰자면 x6, y1, z1, x4, y2, z1, x2, y3, z1인데 다행인 거는 개수만 구하는 걸걸 지금? 아이고, 잠깐만. 이게 넘겨졌어. 몇 가지 경우냐고 아마 돼 있을 거기 때문에 그쵸? 일일이 쓸 필요는 없겠네. 그치? 그래서 아무튼 세 가지인 거야. z가 1일 때. 그럼 z가 2일 때도 한번 따져볼까? z가 2면 그때 2 넣으면 6이죠. 그래서 x 플러스 2y는
6이니까 넘어가면 빼기 6 해서 5가 되거든. 그럼 y에다 1 넣으면 2니까 3. 2 넣으면 4니까 1. 3 넣으면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는 자연수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 또 이제 z가 얼마일까? 볼게요. z가 3이면. 그죠? 그래서 x 플러스 2y는 9 넘어가면 2잖아요. y가 1이면 x는 0인데 이건 벌써 안 되겠네. 그치? 그래서 위에 거 3가지, 밑에 거 2가지. total 몇 가지가 된다? 5가지 경우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알려주니까 모든 경우에 쓰는 다 합의 법칙 아니면 고배 법칙으로 푸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야.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따져보는 경우도 필요한 거야. 알겠지? 무조건 합의 법칙, 고배 법칙 이게 아니라 써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풀어도 되지. 그래서 거기 242, 243, 84 확인 체크 풀어보시고요. 오른쪽 페이지 필수에이지 3번으로 넘어가요. 필수에이지 3번. 다항식에서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옛날에는 다 분배 법칙에서도 따져봤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단원이 경우수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다르게 풀어볼 거야. a 플러스 b 플러스 c,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때 다음 정계식에서 항의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거든. 일단 우리가 그러면 현재 아는 방법으로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알아보자. 요거 분배 법칙하면 ax, 분배 법칙하면 ay, az 이런 게 항이야. 덧셈 뺄 수 있는 건데 여기도 3개 나오고 또 3개니까 토탈 항의 개수 몇 개? 9가지가 항의 개수가 되겠네. 그치? 답은 9야.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일일이 분배해가지고 따질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어떡하냐면 아까 이렇게 곱하면 항 뭐가 나올까? AX라는 항이 하나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요 괄호가 있는 식에서 항이라는 거는 요 앞에 있는 괄호에서 하나를 골라. 그럼 몇 가지가 되겠다? 3가지를 고를 수 있죠. 뒤에서도 3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면 3가지가 될 거 아니야. 이때 여기서 하나 고른 것과 여기서 하나 고른 게 짝을 이뤄서 항이라는 거 한 개를 만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A 고르고 X 고르면 2가지가 아니라 그게 짝을 이뤄서 한 가지로. 자꾸 내가 짝을 이룬다는 말을 지금 하는 걸 잊지 마세요. 짝을 이루기 때문에 아까 짝을 이루면 고배 법칙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토탈 9가지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답 9가지. 이렇게 풀어줘야 된단 말이야. 일일이 분배하는 장면. 왜냐면 지금은 이렇지만 만약에 항이 여기 10개 있고 여기 20개가 있어. 그럼 그때도 다 분배할 거야?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짝을 이룬다는 말이 뭔지를 자꾸 생각하면서 풀어보라고. 여기 그리고 또는 동시에 이런 말 없잖아. 그러니까 단어만 가지고는 그리고가 있다 또는 있다 이것만 가지고 합의 법칙이다 고배 법칙이다를 말하기는 한계가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리고 하나 더 설명할게. 이때 많이 하는 질문이 동량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묻는데 다행인 건 고1 과정에서는 동량이 생기는 건 나올 일이 없어. 그건 나중에 확률 통계에 들어가서 나오는 부분이고 지금은 알파벳이 다 다른데 무슨 동량이 생겨. 그치? 고민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9가지 경우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46번 확인 체크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이것도 많이 실수하는데 12자리 숫자가 뭐래? 12자리 숫자는 홀수고 1자리 숫자는 얼마래? 소수인 몇 자리 수가 있대? 2자리 수가 있대. 근데 이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자꾸 써버릇해야 돼. 우리 자꾸 눈으로 푸는 게 나타나는데 못 풀어. 미안한 얘기구나. 여기 12자리와 1자리 푸라고. 선생님도 이런 거 풀 때 잘 푸는 위주로 풀라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렇잖아. 아니, 지금은 일단 내가 더 잘하는 거잖아. 앞으로야 니네가 더 잘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 배우는 단계에서 나보다 잘 알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자꾸 눈으로 푸니까는 쓸 수가 없어. 자꾸 써버릇해야 돼. 경우의 수는. 확률과 통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단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12자리에 올 수 있는 건 홀수라고 했잖아. 그럼 1부터 9 중에서 홀수가 뭐 올 수 있죠? 1, 3, 5, 7, 9가 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리고 이 자리에는 뭐가 오는데 소수인데 소수는 뭐냐면 약수가 2개뿐인 거. 2, 3, 5, 7이 되겠지. 그래서 2, 3, 5, 7이 될 거라고. 이걸 써보라는 게 아니고 그럼 12자리에서 내가 고를 수 있는 건 5가지잖아. 1자리에서 고를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4가지가 되겠지. 맞죠? 그럼 내가 13을 골랐어. 그럼 이게 2가지야? 이게 1가지야? 뭐 고른 숫자는 2개지만 이게
13이라는 하나의 경우를 만드는 거니까 짝을 이룬다는 얘기지. 그치?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짝을 이룬다는 얘기가 듣고 싶은 거지. 그래서 곱의 법칙에서 몇 가지, 20가지 경우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뭐 어떤 친구들은 그냥 닥치는 대로 곱하는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하나도 못 풀어. 넘어가 볼게요. 필수 예제 4번입니다. 1번 360의 약수의 개수. 거기 우리 문제집엔 양의 약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약수예요. 뭐 음의 약수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건 아니고 360과 540 두 수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래. 세 번째 360의 약수 중에서 2의 배수는 몇 개냐고 물었대. 우리 거기 키포인트의 문제집에는 그 공식이 나와 있는데 별로 좋은 건 아니야. 공식 갖고 풀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360의 약수는 써봐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기서 원하는 건 이거야. 360을 소인수분 해봅시다. 역시 2, 180, 2, 90, 2, 45, 1은 안 되니지 35, 3, 55. 즉 360을 소인수분해하면요 2 3번 곱하고 3 2번 곱하고 5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요 360은 숫자가 조금 크잖아. 그래서 내가 간단한 수를 가지고 먼저 예를 좀 들어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12의 약수는 일단 뭐가 있죠? 일단 우리 뭐 12의 약수는 곱해서 12가 되는 거니까 1, 12, 2, 6, 12, 3, 4, 12 이렇게 해서 몇 가지가 되겠어? 12의 약수는 6가지가 되는 거 맞죠? 얘를 우리가 이렇게 풀 게 아니라 지금 경우의 수에 관한 문제니까 경우의 수,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2를 소인수분해하면요 2의 제곱 곱하기 얼마가 된다? 3이 된단 말이야. 맞죠? 그럼 먼저 이 소인수분해했을 때 2의 제곱은 4잖아. 4의 약수 뭐 있을까? 1, 2, 4인데 그냥 2의 제곱으로 쓸게. 사실은 4의 약수를 곱해서 4 되는 걸 생각하는 걸 원한 게 아니고 소수지 2는. 소수에다가 거듭제곱일 때 이런 것들의 약수는 항상 이런 모든 수의 약수라 1 써주고 2의 1제곱, 2의 2제곱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야. 만약에 너네 7의 8제곱의 약수 뭐 있어? 그럼 뭐야? 1, 7의 1제곱, 7의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 7제곱, 7의 8제곱까지 이렇게 있다고 말해주면 되는 거라고. 대신 얘가 소수일 때만 되는 거야. 뭐 4의 세제곱은 약수 뭐 있으면 1, 4의 1제곱, 4의 2제곱, 4의 3제곱 삑 안 되는 거야.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4가 소인수분의 2의 제곱이고 1에서 2의 6제곱 되는 거니까 4의 세제곱의 약수는 곧 2의 6제곱과 같으니까 2는 소수 맞죠? 1, 2의 1제곱, 2제곱 해서 6제곱까지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3의 약수는 뭐가 있죠? 1하고 3이 있죠. 그러면 니네 12 약수 중에 4 있죠? 그 4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전에는 이렇게 곱해서 10이 되는 걸 따졌잖아. 이번에 이렇게 하려고 그래. 4가 되려면 여기서 2의 제곱을 고르고 여기서 2를 골라서 둘이 짝을 이루면 뭐가 돼? 4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10의 약수가 되려면 2의 제곱의 약수 중에 하나 고르고 3의 약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짝을 이루는 거라고. 그래서 2의 제곱의 약수 중에 2의 제곱, 3의 약수 중에 1이 짝을 이뤄서 곱하면 4라는 약수 하나 만들 거 아니야. 6은 어떻게 만들 수 있어 그럼? 여기서 2 하나 고르고 여기서 3 골라서 이게 짝을 이뤄서 6이라는 약수를 만드는 거란 말이야. 자꾸 내가 짝짝짝 얘기하지 지금. 즉 2의 제곱의 약수는 몇 개? 3개. 3의 약수 몇 개? 2개. 짝을 이뤄서 약수 하나를 만드는 거니까 짝을 이뤄서 곱의 법칙 6가지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